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 청약에 대해 알아보면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판교밸리자이 입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기 전에 오른쪽 상단 링크를 타고 입지 분석을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청약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오피스텔 청약이란 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 분들이 아시는 아파트 청약의 경우는 이렇게 많은 조건들이 붙습니다. 근데 오피스텔 청약의 경우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청약 조건을 보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 조건도 딱히 없어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점이 낮든 높든 그냥 100% 추첨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자, 이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막연히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원룸형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형으로 크게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오피스텔은 나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약 통장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청약 통장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첨 후에 포기를 한다고 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당첨되고 계약을 하더라도 향후 아파트 청약 넣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피스텔이 세금 측면에서는 주택수로 보지만 청약 측면에서는 주택수로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아무리 많이 갖고 계셔도 이 청약 넣으실 때는 무주택자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대신 청약 신청금이 필요합니다. 사업 단지마다 다른데 청약 신청금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비싼 곳은 막 300만 원이 넘고 몇백만 원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의 경우는 군당 100만 원이네요. 여기서 이 군이라는 게 보통 아파트는 타입별로 청약을 신청하잖아요. 오피스텔은 이 군별로 청약을 신청합니다. 한 군에 한 타입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군에 여러 타입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한 개 군에 이 세 개 타입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1군을 넣으시면 A, B, C 타입 중에 하나에 당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와 다른 점이 아파트는 한 타입만 넣어볼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청약 신청금만 있다고 하면은 여러 군에 다 넣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은 청약 신청금은 한 달 이내에 환불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에 아예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자,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 공고는 아직 안 나와서 이건 아니에요. 이건 다른데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갖고 왔어요. 나중에 판교밸리자이 입공이 나오면 이 환불 관련한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청약 신청금은 당첨과 무관하게 일괄 환불되며 계약금으로 대체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계약금으로 대체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계약금으로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편히 넣어보셔도 됩니다. 저도 이 투자 방법을 1년 동안 해봤습니다. 근데 환불이 안 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2주 정도면 다 들어오고요. 본인이 실수로 환불 계좌를 잘못 입력하거나 이름을 잘못 적었을 때는 한 달 넘어서 들어오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지는 경쟁률이 높아서 당첨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당첨돼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참고로 그냥 1년 동안 꾸준히만 넣었는데 한 3번 정도 당첨이 됐습니다. 본인의 운이 어떤지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등기 시점부터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역시 세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금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얘기고 등기를 하더라도 청약에서는 주택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으로 아파트 청약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아직 일정이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2월 중에 청약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도 안 나와서 분양가가 어떻게 측정될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5급 제곱미터의 경우가
분양가 7억 2천만 원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용 84의 경우가 분양가 1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오피스텔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가 주변 시세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랑 비교하면 조금 비싸 보일 수 있긴 한데 이게 주변 시세 대비 적정가가 맞습니다. 근데 아파트 분양가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피스텔 넣으실 필요 없어요. 패스하세요. 자, 판교 벨리자이의 경우는 C1, C2, C3 블럭으로 이 3개 블럭으로 나눠집니다. C1 블럭 같은 경우가 108세대, 84제곱미터가 27호실, 59제곱미터가 84호실, C2 블럭이 112세대, 84제곱미터가 38호실, 59제곱미터가 74호실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3 블럭이 총 62세대밖에 안 됩니다. 84제곱미터, 62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만 바로 전매가 가능하고 C1, C2 블럭 같은 경우는 등기 치고 나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오피스텔도 전매 제한에 걸리긴 하는데 100호실 미만이면은 전매가 바로 가능해요. 그래서 C3 블럭만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리돼서 나와서 다행인 거죠. 그래도 C3 블럭 한 블럭 정도는 전매가 가능해서 여기가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10%의 계약금 마련하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만 노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5개 군으로 청약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한 개 군당 100만 원이었으니까 500만 원이 있으면 이 모든 군들을 다 넣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통 정해진 건 아니에요. 보통은 계약금 10% 그리고 중도금이 60%에서 70% 정도 되는데 이 대출은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여기가 허그 보증이 아니라 건설사 보증이라서 주택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웬만하면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무이자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근데 이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고 사업 주체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10%의 계약금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입주 십전까지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 C3 블럭 당첨만 되시면 한 몇천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은 형성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청약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잖아요. 본인 명의 거 청약 하나 넣고 이거 당첨되길 기대하면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데는 보통 한 20, 30개 넣어야지 당첨을 기대해 볼 수가 있죠. 20, 30개 넣어도 당첨되기가 힘들어요. 자, 단지 배치도를 보면 여기 색깔 들어가 있는 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오피스텔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3블럭은 62호실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개 동으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위쪽으로 쭉 가면 강남이 있습니다. 저 밑에 쪽이 판교예요. 여기가 보다시피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판교역까지 10분도 안 걸립니다. 입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자, 평면도를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로 따지면 25평인데 아파트형 20평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 2개, 화장실 하나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59 A타입의 경우는 1단지와 2단지에 들어오네요. 통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분양가가 비싼 만큼 아파트보다는 내부 마감을 굉장히 고급지게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59 B타입을 보면 여기도 판상형으로 되어 있네요. 3베이 방 2개에 화장실 하나인 구조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살기에 딱 좋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84A 84 같은 경우가 아파트로 따지면 25평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딸려있는 25평 구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4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고요. 마통풍 되는 구조로 디귿자 주방에 평면도가 굉장히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단지 13실, 2단지 26실, 3단지 49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청약 신청금만 있으면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타입을 넣어야 될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넣어보세요. 다음이 84B로 2베이 타워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 3개에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실을 보면 양창으로 통풍이 잘 되는 타워형 구조이고요. 2단지 12실 그리고 3단지 13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4C는 1단지에 14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2베이 타워형 84B하고 평면 구조가 똑같네요. 자, 그리고 이런 곳에 MGM을 등록하고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이 MGM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 전에 이 MGM이 뭐냐면 멤버스 겟 멤버스의 약자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사업 주체가 부동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뭐 일종의 영업 수수료죠. 근데 부동산을 통해서 MGM을 등록했다고 해도 이 부동산에서 거의 다 수수료를 가져가고 실제로 지급하는 건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MGM 수수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아무 부동산에 하지 말고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저랑 연계된 곳에서는 세금 부분만 제외하고 MGM 수수료를 다 그 계약자한테 줍니다. 이번 판교밸리 자이 MGM 수수료가 한 300 정도 될 거예요. 잘 알아보고 하셔야지 수수료도 알차게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 판교밸리 자이 오피스텔 MGM은 12월 달에 다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이 연기되면서 추가로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MGM을 등록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제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랑 연계된 부동산에서 해주시는 건데 이 MGM 등록하는 것도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다 못 해드리고 저한테 VIP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MGM을 등록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VIP 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청약 정보도 받아가시고 리스크 없는 투자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건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청약 통장 없이 아무나 청약을 다 넣을 수 있었던 곳입니다. 별내어 아이파크 스위트 생활 숙박시설,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생활 숙박시설, 그리고 수원에 있는 파비오, 여기 생활 숙박시설도 작년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피를 보면 엄청나죠? 피가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여기도 다 초피에 뭐 500, 1000에 거래되던 건데 워낙 신축이 귀해지고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 피가 어마어마하게 붙었습니다. 이때 당첨되시고 그냥 갖고만 계셨던 분들은 엄청나게 자산을 늘리셨겠죠.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 청약을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랑 다르게 또 입지가 안 좋은 사업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피가 붙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입지랑 분양가를 잘 보고 청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 없는 투자 정보는 이 영상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이게 진입장벽이 낮은 청약이다 보니까 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쟁률이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VIP 방에서만 이러한 정보를 드리고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파트 외에 이런 다양한 청약으로 자산을 불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